동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에는 인성은 데이터베이스예요. 동업자의 환경, 어떤 부분을 보고 믿을만 하다는 건지,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중요한 거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우가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제가 이제 슈퍼카를 탄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슈퍼카가 됐건, 집이 됐건, 음식이 됐건, 아니면 어떤 생활비가 됐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돈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내면 사실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것들, 슈퍼카가 됐던, 맛있는 음식이 됐던, 여행이 됐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 하루 8시간을 계산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당 소득을 늘려라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같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일해도 벌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익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투잡을 뛰어야겠죠. 자기가 직접 뛰는 방법이 있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동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의대를 다니는 동안에는 제가 직접 투잡을 뛰었죠. 그래서 병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동시에 블로그라든가 기타 등등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제 컨텐츠를 쌓아나가는 이제 투잡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혼자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일단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이제 개원에서는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로를 봐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다른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출근하셔서 그 가운을 잡고 한 번만 저를 따라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밥 먹는 시간 10분을 제외하고 단 1분도 쉬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엔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거는 좋은 아이템인데 라는 저런 생각들을 되게 많고,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본들이 올라오고 있고, 자본이 있고 아이템이 있는데 사람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시간을 메꿔줄 동업자를 저는 찾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동업을 한 비즈니스는 스타트업이었어요. 네, 지금도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저는 많이 이제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줄어서 많이 떨어져 나왔지만은, 그 이외에 광고 대행사, 세차장, 썸팅샵 등등 다 동업구조였습니다. 동업구조. 그래서 저 대신에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한 아이템을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항상 제 옆에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업들을 병행하기 위해서 동업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랑 동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업자를 선정한다. 동업자를 선정할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올인할 사람입니다. 올인할 사람. 이 일에 너무 당연하다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본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투잡을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본업이 있는데 조금 같이 동업을 한다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추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올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쉬고 이 시간 이외에는 식당이라고 할게요. W가나라는 식당 사업에 대해서 올인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모든 일들, 본인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때려치고 나와서 이거를 맡아서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식당에 올인할, 그러니까 동업에 올인할 파트너를 찾아라. 두 번째 기준, 인성입니다. 인성에는 되게 많은 복합적 요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사람의 이제 인성과 본성에 대한 이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선설을 믿지도 않고 성악설을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성이라 함은 기본적인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태도, 그리고 말투, 그리고 주변 환경,
저와의 어떤 같이 함께한 시간들을 봅니다. 결국에는 인성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데이터베이스,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데이터베이스. 근데 그걸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그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동업자의 환경. 일단은 저의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동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리소스나 금전을 투자를 하지만 제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 환경이 뭔가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태라면 동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저와 함께 식당을 같이 꾸려나갈 A라는 분도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적어도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있다던가 뭐 사채빚이 있다던가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집안의 어떤 일들을 봐야 된다든가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게 시작 전에 같이 제거할 수도 있고 그게 없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어쨌든 동업자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인성과 환경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동안 보여준 인성과 주변의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은 신뢰는 따라가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때 한번 뒤돌아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보고 믿을만하다는 건지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뭐 같이 사업해도 믿을만해, 혹은 뭐 저 사람은 원래 부자라서 믿을만해, 혹은 저 사람은 원래 착해서 남을 배신할 만한 성격이 아니야. 인성과 환경적인 요인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하고 동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100% 집중할 수 있는지, 인성이 좋은지, 주변 환경이 좋은지, 이것들이 바로 신뢰를 만들어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이제 어떤 하고자 하는 식당 일이라고 치면 식당에 대한 어떤 커리어라든가 전문 지식이라든가 경험치라든가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요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넌 전문가니까 우리 동업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실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동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요소는 다섯 번째에 포진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김모 씨라는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면은 그분이 직접 혼자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혼자 사업을 하면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100% 전념할 수 있는지 내가 전념하면 되고, 내 인성이고 내 환경이고 내 신뢰니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동업에 있어서의 기준은 다섯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W가나의 기준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 환경적인 요인, 인성적인 요인, 신뢰적인 요인, 그리고 100% 집중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동업자 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명은 관리랑 고기 쪽을 담당해서 맡아줄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셰프님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요식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만큼 셰프님의 책임감, 그러니까 열정, 인성,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실력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파크하얏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수석 일식 셰프로 근무하신 어떤 이력과 경험치, 노하우 등등을 이제 다섯 번째 요인으로 꼽고 셰프님을 동업자 모셨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A부터 Z까지 모든 사업 동업자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이 부분은. 왜냐면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이미 고깃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함께 100% 올인할 수 있는 제 주변의 지인 중에서 서칭을 했고요. 지인이 일단 제일 좋아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서칭을 했고, 전반적인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안정화시키고 전문 지식은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주입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식당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경험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경험치를 한 번에 다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자기 커리어만큼 이제 쌓아나갈 수 있는 열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들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절실함.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평온한 삶을 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럭셔리하고 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 굉장히 절실한 편입니다. 매 순간 절실한 편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랑 동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절실함을 항상 보고요. 그리고 시작은 항상 절실하거든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절실함이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그래서 그 절실함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실함을 부어 넣을 거고요. 또 계속해서 동업을 시작해 나갈 겁니다. 뭐 언젠가는 저도 뭐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배신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도 찾아오겠죠. 근데 다만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나? 대부분 이제 동업을 하다 배신당하는 경우는 그냥 남 탓만 하거든요. 난 배신해서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배신을 당하기까지 과연 당신 자신은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음 사업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인을 잘 고려하고 그리고 절실함을 계속 불어넣어서 사업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가도로 올려놓는 것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동업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상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잘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